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삼성전자가요, 최근 주가 상승 이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요,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요, 반도체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삼성전자에 대해 최근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인텔의 미세 공정 7나노 이하 전환이 지연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이 좋았죠. 한번 그 내용 살펴보면요. 7나노 이하 미세공정 전환이 가능한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로 압축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보면 TSMC가 인텔의 경쟁사인 AMD의 칩을 상당량 생산한다는 점에서 삼성이 인텔의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반대로요. TSMC가 이미 인텔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모뎀 칩을 위탁 생산한다는 점을 들어 양사의 추가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삼성전자 그리고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약간 엇갈린 평가인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요.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어느 기업이 맡기든 승자와 패자가 갈리지 않고 파운드리 업계 전체적으로 낙수 효과가 발생해 TSMC, 삼성전자 둘 다 수혜를 입을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면서요. 외주 생산을 결정을 인텔이 한다면요. 한 업체에 100% 몰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삼성이 일정 부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고 또 삼성전자가요.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려면요. 이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라든지 그렇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분야보다는 이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에 성장성이 나와야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10만 원을 받듯이요. 그것이 충분히 가서 비메모리의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뉴스는 블랭크 마스크 업체인 SNS텍에 한 659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텍은요. 이 극자외선, 그러니까 EUV 핵심 소재 개발과 양산에 나섰다는 내용이죠. 아직 세계 시장에서 상용화 사례가 없는 EV용 페리클, 그러니까 마스크 보호 덮개인데요. 이 제품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이 SNS텍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삼성전자가 SNS텍의 지분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장중에 크게 올라갔지만 상당히 크게 빠졌어.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우리가 목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압축을 해야 되고 또 삼성전자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또 삼성전자가 지금 지분 참여한 회사들 보면요. 솔브레인 있고 원익 IPS, 동진 세미캡 그리고 SFA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중에 솔브레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협력사와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 그러죠. 원익 IPS, PSK, 뉴파워 프리즈마트 등 국내 반도체 협력사 장비사 8곳과 7월부터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서는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강화 추진한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회사들 우리가 좀 감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3분기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라죠.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1000억을 제시를 하면서요. 지난번에 9조 7천억을 제시했는데 그보다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부분별로 보면은 반도체 5조 6천억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 2조 6천억 2조 상당히 스마트폰을 좋게 보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부품주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12% 증가한 한 9조
천억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영업이익 규모는 한 32조 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내년 2021년이죠. 44조 원. 내후년에는 22년에는 49조 원으로 이 분기뿐이 아니라 연도별로 봐도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근에 좀 나쁜 소식도 나오죠. D램 가격인데요. 이 내용 보면은 D램 고종 거래 가격이 3.13달러였어요. 지난달보다 5.4% 하락했고요. 7월 서버용 D램 가격도 전달보다 6%가 하락을 했다. 이 부분 실적 발표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3분기에 D램, 이게 메모리 쪽은 조금 부진할 걸로 본다는 내용인데, 근데 그것이 길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크죠. 반도체 하락 기간이 예전만큼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지금 당장은 서버, 클라우드 업체가 재고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수요가 감소할 것일 뿐, 장기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수요가 증가의 서버용 D램과 메모리 반도체 중요성은 점차 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수요가 커질 걸로 본다. 수요가 당연히 많으면 그렇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조금 단기에 그칠 염려해서 3분기, 4분기에 일시적으로 D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뒷부분에서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 일봉인데 조정시 대응법 했어요. 자, 음봉이 지금 3번 연속 나왔죠. 자, 올라갈 땐 좋은데 이렇게 하락하면은 약간 움찔하는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좋은 종목을 올라갈 때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쳐다보다가 이렇게 조정을 나올 때 이것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준에 맞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내려오면요. 그렇죠? 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정고점, 그렇죠? 아니면 전저점,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통했던, 그럼 요 세 가지를 놓고 과연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의 실적 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좀 전에 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시장 반응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지지선은 정고점 수준, 바로 6월달 고점, 그렇죠? 예, 한 56,000원 정도, 그 위아래가 있는데 한 평균이면 한 56,000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가 이날과 요날이죠, 그렇죠? 바닥권에서 된 것은 의미가 없고, 그럼 요거 평균 따지면 대량 거래가 요저 터졌다면 57,000원, 최근에 터진 가격대라고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21선이 지지를 하는데 지금 한 55,000원이에요. 하루에 한 1,200원. 그러니까 20일이면은 아마 요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한 요 정도 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하면은 하루에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이 55,000원 아마 500원 정도 수준에서,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보면요. 정고점은 한 56,000원 평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은 한 57,000원, 이동평균에서 55,000원. 그러면 이 한 56,000원, 그러니까 전후로 해서 조금 지지, 그 선이 의미 있는 강력한 지지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세 가지가 정고점, 대량 거래, 이동평균선이 모두가 결집이 되면은, 그럼 한 56,000원. 그러면 좀 시간은 필요하겠죠? 이동평균선 21선이 올라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한 56,000원. 그래서 57,000원이 깨지고 56,000원 정도 오면은 저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3분할 내지 2분할이면요. 만약에 지금 57,900원인데 57,000원이 살짝 깨지면 가격대 보고 한 30% 선침해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56,000원 정도를 지지하는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나오면 한 30-40% 추가 매수하고, 그리고 거래량 감소라든지 하루의 복 모습이 작아질 때, 그렇죠? 그리고서 거래가 증가할 때 나머지 물량 매수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는데 그 타이밍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가격대 전후로 해서 내가 조금 공격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57,000원 전후, 나는 좀 보수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 56,000원 전후,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비중을 3분할 로 조금씩 들어가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수급상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76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1200억 매도했네요. 그리고 개인이 1900억 정도 매수를 했지만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폭에 비하면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를 끌어올릴 때 매수한 세력들이 조정을 받을 하락할 때 올라올 때보다 더 많이 매도를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거다. 그런 종목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매수한 물량보다 적게 매도한다. 더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더 주가를 띄우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최근 주가 움직일 때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 물량보다 적게 나오면서 57,000원이고 6,000원대까지 내려오면은, 그죠? 그러면은 더 주가를 띄우겠다라는 의사 표시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요, 5월 18일 이후에 개인들이 한 3조 1,000억 팔고 외국인들이 3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죠? 3조 4천억. 근데 올해 전체로 보면 요 아랫부분이 있는 거죠. 4조 원. 1월 2일서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매매한 것은 순매도 4조 원이다. 오히려 개인들이 6조 4천원 가까이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바로 역사적인 고점인 62,800원을 돌파하고 계속적으로 가기는 부담스럽다. 왜? 아직도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6조 원 넘게 매수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뺏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렸다 뺐다 하면서 개인들 매수하는 물량을 뺏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일단은 삼성전자 조정시 이용해서 조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거는 삼성전자하고 주가의 상관관계인데요.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리더래요. 영업이익이 58조, 아마 삼성전자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1년에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주가는 제일 바닥권이었죠. 자, 이 부분. 근데 이 주가가 오히려 영업이익이 실적이 27조 나왔던 올 연말에는 오히려 주가가 더 훨씬 상승, 실적은 반 이하가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다. 그래서 뭐 내년 올해 뭐 이 58조보다는 실적이 덜 나오겠지만 주가는 저는 상승 추세가, 왜?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비메모리 쪽에서 성장성을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요건 이제 회원가입 문인데요. 이제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항상 쫓아만 다니.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반도체가 무지 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의 심리가 보다가 막 올라가면 더 갈까서 산다면요. 근데 저 이수정 증권TV에서는 따라가지 말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따라가다 보면은 낭패 본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건 타고난 감각이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렸듯이 항상 우리는 조정받는 그러한 선택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뒷부분에 자세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뭐 아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쭉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 SNS텍에 지분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도 한 4.7% 2017년도에 투자를 매수를 했다 그러죠. 근데 전 솔브레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솔브레인이 지금 인적 분할로 거래 정지예요. 자, 근데 이것이 8월 6일 날, 그렇죠? 이제 상장이 두 개 회사로 나눠져서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상장될 때, 그렇죠? 인적 분할인데 55대 제가 요거 부분이 어디 있을 텐데 한번 그 내용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솔브레인,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산하는 설비를 그쪽에서 국산화 수혜주예요. 인적 분할되면서 8월 6일 날 나오는데 솔브레인 홀딩스가 55%,
사업회사가 45. 그러니까 내가 솔브레인 회사를요, 만약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솔브레인 홀딩스 55주, 그리고 사업회사는 솔브레인 45주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지주회사를 팔고 오히려 사업회사로 매수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에서 솔브레인, 저는 뭐 7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노려볼 종목으로 솔브레인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속적인 관심, 오히려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인텔의 7나노 제품 출시하면서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인데, 거기에 따른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 원익 IPS 움직임 상당히 좋죠. PSK, 그죠? 그리고 테스나, 네페스, SF 반도체, SNS대, 한솔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저는 요 종목 중에서 바닥권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네페스가요. 지금 이제 두 개 회사가 물적 분할됐죠. 이 테스트 업체인 네페스 아크. 근데 요번에 상장을 준비해서 아마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할 걸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테스트 업체. 그러니까 테스나와 같은 테스트 업체고, 그리고 패키징 업체, 특히 이제 페나우 패키징, PLP 해서 했던 부분은 네페스 나오인데요. 자, 이 아크가라든지 나웨가 상장이 되면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종목군으로 하는데, 네페스 지금 물적 분할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아까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은 인적 분할했는데요. 인적 분할은 내가 주주가 그 지분대로 아까 나눠 갖는 거고, 물적 분할은 그 회사가, 그러니까 네페스가 100% 지분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요번에 이 상장이 되면 아마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서 한번 네페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솔브레인과 네페스 계속적인 관심 갖고, 테스나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요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이 칩셋 미디어,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날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움직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많이 간 종목, 그러니까 주가 상승 부담이 SNS대, FSD, 동진, 세미캠 다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오히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뭐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DB하이텍, 뭐 SF 반도체, 좀 AD테크놀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했죠. 조금 추가 추격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고,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 이러한 종목군들 항상 말씀드리냐, 올라간 종목보다는 새롭게 준비해서 바닥에서 다지는 종목인데, 저는 전반적으로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중소형 종목들의 자금을 다 흡수할 수 있다 해서 조금 종목을 압축하고, 특히 지난 금요일날 SNS텍의 주가가 삼성전자가 지분 참여를 한다고 발표가 나왔을 때 주가가 크게 떴다가 조금 대밀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 상승한 종목은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종목을 좀 압축을 하면서요, 조금 올라올 때마다 갖고 있는 종목들 이익을 실현하는데 너무 급하게는 하지 말자 그랬죠. 8월 4일날 일본 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의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서 한일 갈등이 더 심화되면은 국산화 수혜죠. 뭐 SNS텍도요, 지금 블랭크 마스크 일본에서 아마 보복 나오면은 이거에 대한 수출 제한 품목으로 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되면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금요일날 많이 빠졌다고 움츠러들지, 그러니까 빠지면,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걱정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정 때에 들어가면은 좀 주가가 하락을 해도 그렇게 움츠러들지 않는데요. 너무 따라다니지 말자라는 말씀드리는데, SNS텍도 이러한 부분 재료가 있으니까는 너무 급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을 압축하면서 조금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요거는 뭐 계속적으로 봤던 종목군이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총 해봤자 26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항상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거는 뭐 테스나와 AD 테크놀로지, 그죠? 전 테스나도 움직임 좋고 AD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물량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갖고 계시는 분들 아까 말한 뭐 급할 필요는 없지만요. 조금 더 이익을 좀 실현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이익은 실현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다음 종목은 저기 PSK 코미코 우리가 재료 부분에 봤는데요. 제가 코미코가 좀 주가가 지난 금요일날 좀 하락했는데 저 재료 면에는 아직도 좀 살아있다. 아직 시장에서 좀 부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올라오면은 좀 빠질 때보단 올라오면은 좀 줄여달라. 그 종목을 삼성전자로 계속적으로 압축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 한번 잠깐씩 볼까요? 예. 자, 요 부분들 보면요. 요거 이제 넷패스죠. 그쵸? 주가가 한 700원 하락했지만 역사적인 고점이 38,300원이에요. 이 종목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물적 분할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한번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요 종목 중에서 자, 워닝 IPS도 그쵸?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아마 역사적 고점 좀 돌파 가능하지 않나. 뭐 유진테크 장비 중에서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SNS텍이 그죠? 조금 주가가 조금 재료가 노출되면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거래도 많죠. 그래서 요 SNS텍 하나 보고 저는 조금 계속적으로 조금 개별 종목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그렇다고 크게 하락할 때지 말고 아까 말한 4월 8월 4일서부터 한일 갈등이 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면서 올라오면은 조금씩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고 압축해달라. 저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고요. 일반 여타 종목들은 일부 물량 뭐 종목마다 차이긴 있지만은 조금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예, 요 부분은요,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 말씀이에요. 문자 회원인데요. 2개월에 55만원이면 아마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뭐 6개월에 150만원. 저희들은 문자로만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시장 주도주를 눌림목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받을 때 2분할, 3분할 매수 원칙을 지키고요. 아마 가입을 하시되면 거기에 따른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니까요. 내용 읽어보시고, 그리고 뭐 과거 동영상 제 걸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